의사님, 왜 도롱뇽은 잘려도 다시 살아나나요?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우와, 정말 신기해. 다리가 어떻게 다시 자라는 거지? 정말 궁금하다. 우리 친구와 나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연구원님을 찾아서 여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융합전략센터 홍재원. 조경현입니다. 이번에 3회차를 맞이하는 융합이 답하다에서는 도롱뇽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도롱뇽은 어떻게 재생이 됐는지 연구원님을 찾아 질문을 해볼까요? 네, 저는 키스트 생체재료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UST 부교수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도마뱀과 같은, 도롱뇽과 같은 그런 종류들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꼬리 남아있는 꼬리는 약간 꿈틀꿈틀거려서 그 천적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무사히 도망친 도마뱀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천천히 꼬리가 자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스스로 꼬리를 자르거나 몸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것을 자절 또는 자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꼬리의 구조를 보시면 약간 레고 블럭을 붙여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분절이 보이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잘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여러 번 잘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종에 따라서 또 종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 번 재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긴 하겠는데 보통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잘립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 보시면 정상 도마뱀 같은 경우는 꼬리가 예쁘게 뼈까지 보이는데 한 번 잘리고 난 애 같은 경우에는 뼈가 보이지 않게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인데요. 사람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가 많이 분화되고 분열돼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눈도 만들어지고 뭐 손, 발도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세포인데 다양한 이렇게 조직으로 다양한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이러한 연구 분야가 도마뱀과 도마뱀 재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체내에 있는 모든 장기와 모든 신체가 결국 줄기세포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가 상처 입었을 때 재생되는 것부터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줄기세포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세포가 잘 자라게 만들어서 그 바탕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약간 생물학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신경회복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경이 그 손상된 부분에서 신경이 자기들끼리 잘 서로서로 전기적 자극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전기 자극과 같은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우리 몸에 넣어서 신경을 재생시키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이 있는 모든 부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곳은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이고요. 그리고 말단에 있는 그런 말초신경이나 혹은 신경까지 모든 신경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연골이나 뼈 같은 부분이 노인층에서 특히 손상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줄기세포 주사를 이용해서 실제로 연골이 재생되거나 뼈가 재생됐다는 예들이 많이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요즘에 재밌게 보는 거는 줄기세포를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체내에 있는 줄기세포를 현상별적으로 잘 모아서 모두를 유도를 해서 거기서 재생되는 연구가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실험실에서 한 연구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는 신경계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그 척수 손상, 또 한 가지는 파킨슨병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 전기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체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경막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척수에 손상되어 있던 신경을 재생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뇌에다가 직접 이제 전기 신호를 줌으로써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낮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더 많이 감축시키게 해서 치료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치료를 통해서 걷지 못했던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줄기세포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데 결국 세포가 자라서 조직을 만들 때도 자기들끼리의 인터랙션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전기 자극을 잘 주게 되면 재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거고요. 그 두 개가 잘 합쳐지게 된다면 재생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치료 효과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환도 치료될 수 있고 또 기능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조직들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테스트 해보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노화나 질병 같은 경우는 그 원인들이 사실 되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원인 각각에 대해서는 연구가 꾸준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합쳐진다면 언젠가는, 저는 아니겠지만 10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신경계 조직에 있어서 줄기세포 자체가 이제 신경 조직을 재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신경 교철이 함께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얘가 자극을 줘서 훨씬 더 빠르게 줄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전기 신호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AI와 연관이 돼서 그 줄기세포가 자라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AI로 잘 센싱하고 분석을 해서 조직에 맞게 치료 효과를 더욱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기세포 연구도 매우 중요하고 신경 엔지니어링 자체도 분야가 되게 많겠지만 두 개가 잘 또 섞인다면 또 더욱더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도 같이 견문을 넓히셔서 좀 더 재밌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나지고 얘가 다시 자라나는 그 작은 그 관심에 그걸 바라보는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거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도롱처럼 팔다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낮 없는 연구와 잦은 충격에 멘탈이 나갔다면 도롱처럼 다시 자라나는 멘탈로 오늘도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화이팅! 미래융합 전략센터가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